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배생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47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1번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해설과 인간 강사들의 해설 오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일단 빈칸 추론 문제는 무조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지문 읽고 이해부터 해보겠습니다.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 즉 돈 안 되는 예술은 취미다라는 얘기입니다. These words, 이 말이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s majors. spoken 앞에는 which are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된다라는 얘기야. With much authority. 이걸 가로 묶어야 되겠죠? 많은 권위와 함께 spoken to 연결되는 거야. 누구한테 말이 되냐면 senior fine arts majors. 시니어는 여기서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인데 그 3학년이 주니어, 4학년이 시니어이잖아요. 그 졸업반에 있는 그런 fine arts majors, 그 fine arts는 순수 예술, 순수 미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수 미술 그런 전공자들에게 많은 권위와 함께 말이 되는 이 말은 are the kind, 그런 종류래요. 어떤 종류냐면 those who create art, 그러니까 those는 뭐뭐 사람들이잖아요.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are unable to ignore,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래.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we worry about this idea.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테디 하나 이렇게 꾸미는 형태로 쓰였는데 사실은 this idea,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념이 뒤에 있는 대절, 요 대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이 대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this idea 다음에 뭐 콜론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컴마를 찍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여기 컴마를 찍게 되면 수식하는 동격절이 아닙니다. 수식하는 동격절이 아닌 것들도 영어에 존재해요. 비제한적 동격절이라고.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이게 수식하는 구조처럼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 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즉 상업 같은데 그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we are not professional. 우리는 뭐가 아니야? 프로가 아니야. 전문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전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if we are not professional, 우리가 전문이 아니면 can you even call ourselves artist?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술가로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죠? 여기도 물음표 나온 거 보시면 여기 대절에서 지금 이 대절에서 can you, 이 부분이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의문문이 됐던 거네. 그러니까 결국 상업에 참여를 해야지 뭐가 되는 거고, 전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 돼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응? 첫 문장에서 이제 그 상업이 없으면 합이라고 그랬잖아. 상업이 없으면 예술가로 못 가니까 상업이 없으면 취미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업이 있어야 예술가로 가는 거고 상업이 없으면 취미로 가는 거다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Art when informed by its very nature, 어떠한 형태의 예술이든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 본질상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수량화될 수가 없고 수량화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약간 글이 와리가리하는 느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글에서 이 글쓴이는 이 예술이 상업화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예술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현실이고 그 현실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렇게 좋은 시각 같지 않습니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요 생각하고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그 본질상 수량화될 수도 없고 수량화돼서는 안 돼. 수량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상업적인 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 뒤에 뭔데 이제 여기까지 당위적인 얘기를 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end잇이 나왔어. end잇은 버시란 말 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근데 작가들은 페이지와 단어들을 측정해요. 측정한다는 센다는 얘기잖아. 수량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시각이 나와 있는데 이 엔디에는 현실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이래서는 안 돼.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는 안 돼. 하지만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Visual artist, 시각적인 그런 예술가들은 measure canvases completely. 완성된 캔버스를 측정합니다. 캔버스 몇 개인지 뭐 센다는 얘기겠죠? 근데 all in an effort, 이 모든 것이 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어떤 노력이냐면 to appear productive, 생산적으로 보이려는 노력 속에서.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투부정사를 또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를 나오면 앞에 있는 컴마, 이게 투부정사리 같은 의미일 수가 있겠죠, 그죠? To perhaps justify, 아마도 정당하기 위해서지. This urge to create, 이러한 창조하려는 충동을 정당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지금 이 글에서는 이게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뭐가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술을 위해서 예술을 창조하는 것. 하는 거 하고 상업적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거지. 돈 벌려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대립이 되고 있어요. 대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 그죠? For one's sake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예술 자체를 위해서 예술을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은 is then seen as, 그러면 뭐로 간주되냐면 대책 없이 hopelessly, 뭐 가망 없이 희망 없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대책 없이 로맨틱, 그냥 낭만적인 것이다. 대책 없이 낭만적인 것이다. 그리고 거의 indefensible, 옹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방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예술을 위해 예술 창조하는 것이 hopelessly romantic하다. 대책 없이 낭만적이다. 이 대책 없이 낭만적이다라는 시각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 작가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제가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느낀 거는 이 작가가 이거를 대책 없이 그 낭만주의적이다라고 비판한다면 이 글의 그 맥락과 맞지 않아요. 이거를 대책 없이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태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일반적인 시각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통념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Of course, 물론 one can engage in our art. 한 사람이 예술에 참여할 수가 있어, 관여할 수가 있어. 하지만 it better be for money. 해설 강의에서 이 부분들 엄청나게 많이 틀리시던데 it better be for money라는 표현은 이 뒤에 갑자기 bett가 나오고 be가 나왔잖아요. 왜 그렇죠? 원래는 이거예요. It had better be for money. 원래는 요겁니다. It had better be for money. 그리고 had better이란 말이 should보다 상당히 강한 의미, 좀 강한 의미, should랑 비슷한데 좀 강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받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it이 받는 게 뭐야? 예술에 관여하는 것, 즉 engaging in art 하는 것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에 참여하는 것이 had better be for money. 이거 직역하면 뭐뭐하는 표현이 낫다니까 돈을 위한 것인 것이 낫다. 그러니까 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위한 것이어야 돼. 물론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 그 미술에 관여할 수 있어. 미술에 참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미술에 관여하는 것은 돈을 위한 것인 것이어야 돼. 돈을 위한 것인 것이 나을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접속합니다. That is the only marker that 돈이 유일한 표시기 때문에 성공해. 그죠? 돈이 유일한 성공의 표시기 때문이야.
하지만 뒤집네요.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그 교수의 선언이죠. That. that이라는 것은 이미 특정돼 있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 교수예요. 그 교수라는 게 that professor. that은 좀 멀리 있는 걸 가리키잖아. 그러면 이게 that이라고 썼을 때 특정됐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존재가 좀 멀리 있어야 돼. 그 교수의 선언이 그 교수가 뭐라고 선언했나 보지. 그지? 그것이 그럼 그 교수의 선언이라는 게 분명히 맥락이 없으면 이렇게 썼을 리가 없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 문제도 잘 출제하시던데 수준이 떨어져서 너무 잘못된 데서 잘라가지고 저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교수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다라는 것이 그 교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의 선언이 단지 old talker, 늙은 수다쟁이, 뭐 떠버리, 늙은 수다쟁이일 뿐이냐, 그죠? 늙은 수다쟁이인데 with a title, with a title 앞에 있는 수다쟁이 꿈잖아. 직함을 가진. 그럼 직함이라고 하는 거 타이틀은 뭐겠어? 교수겠죠. 그죠? 그다음에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mindlessly 야도 앞에 있는 그런 토크를 꾸며줍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문화적 규범이라든지 기대를. 근데 어떤 문화적 규범이나 기대냐면 이 문화적 규범이나 기대가 사실상 had labeled him as successful. 그를 successful하다고, 그를 성공적이라고 꼬리표를 붙였던 그런 문화적 규범과 기대예요. 그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old talker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was the professor's declaration 여기까지 해서 the professor's declaration 좋아요. 그 교수의 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old talker인데 old talker인데 직함을 가진 토커인데 이거는 꾸미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다시 보니까 꾸미는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지워야 되겠네. 왜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 교수의 선언이라고 그랬잖아. 교수의 선언이 늙은 수다쟁이가 되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직함을 가진 늙은 수다쟁이가 그 mindlessly repeating 생각 없이 떠드는 거 이렇게 가야지 맞겠네. 그지? 떠드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얘기죠. 그죠? 뭐를? 그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들을. 근데 어떤 문화적 규범하고 기대들이 있냐면 had in fact labeled him. 사실상 그를 성공적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줬던 그런 규범과 기대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지금 교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상업이 없는 그 예술은 취미일 뿐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상업적인 성공을 했어요. 돈을 좀 벌었던 교수야. 돈을 벌었어. 자기 예술을 통해서, 무슨 미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돈을 벌었으니까 성공적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였잖아. 뭐가? 문화적인 규범이나 기대가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냥 같은 생각, 같은 문화적인 규범과 기대를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in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에서 it is almost impossible.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그 전문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거하고 상업적인 것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 그죠? And so, 그래서 the artist is legitimized. 그 예술가는 legitimized. 그 정당화가 된대요. 뭐에 의해서?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 돈 버는 능력에 의해서. 그치? 이게 떨어지잖아. 예술가 되려면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전문직은 상업이 떨어지잖아. 그럼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Professional art, 전문적인 예술은 그렇다면 inherently, 본질적으로 빈칸하다. 보세요. Professional art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inherently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리는 inherently가 꾸며준다고 하면 형용사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들을 해석할 때 다 형용사로 해석하셔야 돼요. universal 보편적인 형용사입니다. individualist 이거 개인주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인주의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romantic 낭만적인 이거 아까 틀렸잖아요. 그죠? 낭만적인 건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이쪽을 비판하는 이게 옳다라는 시각에서 얘를 비판할 때 쓴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전문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여야 하느냐 지금 서양의 문화의 시각에서 통념적인 시각에서 뭐여야 하느냐라고 했으니까는 로맨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컬렉티브 집단적인 없고요.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제가 만들었던 옛날에 모의고사에도 이런 글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예술을 자본이 뒤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자본이 예술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거든. 그런 얘기의 그 글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자본주의적인 것, 즉 돈이랑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건 쉬웠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 여러 번 읽어봐야지 느낌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 위에 예술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 시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원래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이래. 그죠? 이상과 현실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정리가 따로 안 돼 있네요. M1 조정식 선생님은 선지 해석의 오류가 두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의 오귀인과 비난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원 선생님 단어 해석 오류 하나, 선지 해석 오류 두 개가 있었고요. 임명학 선생님 구조 해석 오류 하나, 그리고 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뛰어나셨습니다. 션티는 구조 해석 오류 하나가 있었고 논리 구조 파악 오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동환 선생님은 구조 해석 오류 하나가 있었고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돋보이는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주희연 선생님 유일하게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전 선생님 선지에서 오류가 있었는데 두 군데 있었는데 선지에서 인디비주얼리스트를 개인주의자라고 해석하시고 뭐 캐피탈리스트를 자본주의자라고 해석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빈칸 부분을 보시면 인디비주얼리스트하고 캐피탈리스트가 들어갈 때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한정사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한정사라면 관사, 소유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관사 is inherently unindividualist, a capitalist 해야지 명사야. 근데 on이나 어라는 한정사가 없잖아. 그럼 이건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로 해석해야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석을 잘못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가시더라고. 그래서 원인의 오귀인과 비난이 있었어요. 즉 원인을 잘못된 쪽으로다가 돌리시고 그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거에서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별거 아닌 지표일 수도 있는데 한숨 크게 쉬시고 문제 출제하신 분들 제발 좀 한 번만 찾아보세요. 평가원에서 내는 빈칸 문제들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냐면 선지의 문법적인 구조도 다 맞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의 동사 나오면 끝까지 다 동사 나오죠. 근데 여기는 물론 알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선지만 봐도 명사 썼다가 형용사 썼다가 엉망진창이잖아. 내가 이번에 이런 게 교육청 모의고사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이러지 맙시다. 전국적으로 모든 고3 학생들이 다 봐야 되는 모의고사면 좀 성의 있게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론 이 말씀이 이런 그 분노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성의를 없게 내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예전에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른 강사분이 평가원 그 문제에 대한 질과 뭐 그 원 저작자의 그 자질까지 의문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교육청 모의고사 자체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잘 출제된 것이고 이게 형용사로 쓰였지 이게 명사로 쓰였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기에 그
조정식 선생님이 잘못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잘못 판단을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잘못을 이 출제자 쪽으로 돌리시고 비난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한번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문제 열심히 잘 만드셨는데 괜히 이렇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뭐 공지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동영상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뭐 삭제한다든지 편집한다든지 재촬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2 김지영 선생님은 단어에서 오류 한 군데와 선제적으로 두 군데 했습니다. 올드 토커를 구식의 말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건 늙은 수다쟁이, 늙은 떠버리 이 정도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리스트, 개인주의자,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자라고 해석하셨어요. 이게 제가 그냥 느낌이거든요. 저번에도 비슷한 데서 비슷한 어휘를 비슷하게 잘못 해석하신 게 있었어. 혹시 무슨 메가스터디에서 자료집 같은 게 나오나요? 근데 그 자료집이 혹시 틀려 있나? 그게 아니면 이걸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틀리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메가 선생님들만 지금 요 부분 틀리셨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게 한 번 있어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추측성 발언입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D1 이명학 선생님 구조에서 오류 한 군데가 있고 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better be for money라는 게 근데 더 좋지. 돈 벌려고 하면 더 좋은 거야. 더 좋지. better. 돈 벌려고 하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 돈 벌려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하는 방식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거의 정확한 해석은 이 차체도 앞에 있었던 그 예술에 관여하는 것이니까 예술에 관여하는 것은 돈을 위한 것이어야 해. 또는 돈을 위한 것인 편이 나아. 뭐뭐 하는 편이 낫다. 헤드베아를 동사원형.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그죠? 더 좋은 거야. 이거 비교급으로 해석한 거. 비교급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 구조를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보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명학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쓴이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 사실은 글을 읽었을 때 글쓴이의 태도가 명확하게 정확히 파악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게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지. 글쓴이는 A라고 썼는데 그걸 나는 B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 읽은 거 아니야. 근데 이명학 선생님은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잘 파악해서 글을 읽으시는 게 가장 돋보였습니다. D2 션티는 구조에서 오류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But it better be for money. 더 나아. 뭐 하는 게? 돈 받는 게.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죠. 저도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해석해요. 진주어 해석해서 이거 구조와 해석에 구조를 잘못 봤기 때문에 생긴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D2 션티는 논리구조 파악에 오류가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언제나 그렇듯이 not. 근데 not이 여기서는 only를 써놨고요. not only. 그 다음에 be. be 앞에서 but also를 써주시면 더 좋죠. not only A, but B. 그죠? but also B. 그것도 안 쓰시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는데 그리고 A의 이제 art itself. 예술 자체란 말을 써놨고 B의 상업, 돈, 전문적인, 생산적인 이런 말 써놨는데 뭐가 잘못되냐면 여기서 나론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AB라고 하는 게 ABPS에서 이 션티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 ABPS에서 A하고 B는 대리버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론리 A 버돌스 B라는 표현 있잖아. 여기서 A하고 B는 대리버가 아니야. 그냥 표현에서 A하고 B만 나왔을 때 이거 병렬적인 구조고 지금 어떻게 보면 A하고 B가 위상이 비슷한데 B가 좀 더 센, 좀 더 강한, 좀 더 중요한 이런 뉘앙스가 있을 뿐이지 그지? 대립관계 아니야 전혀. 전혀 대립관계 아니야. 그래서 이걸 대리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지금 예술 그 자체가 일 뿐만 아니라 B다. 이걸 A뿐만 아니라 B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을 위해 예술 창조하는 거하고 상업적으로 예술 창조하는 게 지금 완전히 대립되고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인데 완전히 대립되고 있어. 그러니까 not only A가 아니라 not A but B라고 하면 맞겠죠. 이게 아니고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술을 키워드로 잡는 게 아니라
서양 문화의 전문 예술, 뭐 전문적 예술 이런 걸 키워드로 잡아놓고 그리고 AP 뭐 A, B 대리버인데 굳이 낫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 그지? A하고 B인데 대리버다. 나대이라고 쓸 필요 없다고요. 대리버 진짜 대리버는 쓰고 이거는 예술 자체를 위한 추구. 이거는 상업적 자본주의적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의 전문 예술은 낫을 붙이면 여기다 붙여야지. 어? 예술 자체를 위한 추구가 아니라 법비. 이게 아니라 이게 방점이 놓여 있어. 상업적 자본주의적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논리 구조에 맞죠. 그죠? 그래서 A, B를 나눌 때도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이 나롤리한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지금 대리버의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것 같다. 나롤리의 버더스비를 대리버로 잡는 것은 이상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하고 B 사이에 대리버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나롤리의 버더스비는 그냥 B가 더 강조되는 표현인 건 맞아요. 나대의 법비가 진짜 대리버죠. 이게 아니고 이게다.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 김동아 선생님은 구조해서 오류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구조 오류 한 군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야. 이 better be for money라는 것은 하지만 더 좋은 건 돈이 돼야지. 더 좋은 것은 돈이 돼야지.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가조 진조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근데 김동관 선생님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기는 전체 다 읽어. 어느 부분을 읽고 공식 읽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전체를 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느 부분만 읽고 답을 찾아? 야매해요. 야매해요. 정확히 내가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상한 공식 써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매 쓰고 이상한 공식 쓰지 말고 체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다 읽고 다 읽되 주요 문장들을 잘 찾으면서 강약 주면서 읽어라. 안 되면 다 읽자. 이게 맞아요. 다 읽어야 돼요. 지문 제대로 풀려면 다 읽어야지. 무슨 공식 쓰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실전에서 못 써먹습니다. 실전에서 제가 옛날에 그 강남 하이퍼학원은 이제 강남 대성하고 이제 경쟁하려고 만들었던 상위권 재종발 학원이었는데 그 강남 하이퍼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 문과 일반, 이과 일반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은 문제 어떻게 푸니?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 답변이 뭐냐면 그 당시 아이들은 영어 못해서 뭐 재수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 많이 틀려봤자 하나 틀린 애들이었어. 그 반에. 근데 상대평가 때는 하나 틀려도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수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뭐라 답했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요. 뭐 찾지 않아. 아니 자세히 봐봐. 뭘 찾으면서 읽으면 그게 내용이 들어오겠냐고 머릿속에. 우리 머리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오로지 하나의 내용에 집중해서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할 때야 글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다고. 그거를 막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공식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들은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조금 맨날 얘기하는 얘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체화 안 되는 그런 것들, 실제로 써먹지도 못하는 걸 하지 말고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동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항상 일부만 읽으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랑 다르지 않으시던 것 같아요. 그죠? 전체를 다 읽고 풀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지현 선생님은 문제 없습니다. 저 표현도 깔끔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글쓴이의 태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PS로 드리겠습니다. 프로블럼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든 강사든 오류가 문제죠. 프로블럼, 솔루션. 그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 뭐냐? 그럼 오류에 대한 솔루션은 오류 없음. 이거는 이제 솔루션이 아니죠. 오류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면 그 솔루션에 의한 결과물이 오류 없음 되는 거지. 그럼 이 프로블럼을 없애버리는 그 솔루션은 뭐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정직이 여러분들 실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있는 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만든 틀 가지고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얘는 정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삼각형처럼 삐져나오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읽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오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 회오리 수능편 14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